부문별 원가 계산입니다. 지난 1회고사죠. 1회고사까지는 이제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가 됐었죠. 비즈니스 정보과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금융정보과 같은 경우는 시수가 좀 적어서 그 앞부분에서 1회고사 범위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제 큰 3단원이에요. 큰 3단원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를 좀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계산이 조금 어렵고요. 계산이 조금 어렵고, 특히나 이 원가 같은 경우는 참 쓸데없이 수학의 내용을 가져다가 많이 쓰죠. 뭐 방정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방정식을 꼭 써야 돼요.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쓸 수가 없고, 반드시 방정식을 또 써야 되는데, 그 와중에 또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많이 또 포기를 해요. 여기서 많이 또 포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라기보다도 계산 자체를 힘들어 하다 보니 여기서 많이 포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한번 해보죠. 일단 한번 해보고, 여기는 좀 반복해서 학습을 하더라도, 여러 번 학습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자격증 시험 문제에서도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요. 잘 나오니까 어쨌든 시험 위주로 시험에 출제되는 거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것들만 PPT로 만들어 봤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문별 원가 계산이에요. 이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부문별 원가 계산이 뭐냐라는 건데, 자, 제조간접비입니다. 자, 제조간접비를 각 제품에 보다 정확하게 배부하기 위해서, 자, 포인트는 우선적으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단원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먼저 하는 겁니다. 왜? 제조간접비 배부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순서가 좀 바뀐 거죠. 사실 순서가 좀 바뀐 건데, 일단 제조간접비 배부에 대한 내용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원래는 그 제조간접비 배부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이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걸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네요. 자, 원가 계산 부문의 설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제조 부문. 자, 제조 부문이라고 하는 것과 보조 부문이라는 걸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어요. 제조 부문 같은 경우는 제조 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부분들을 제조 부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제조 부문에는 절단, 조립, 선반, 주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보통은 절단이나 조립 부문이라고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보조 부문. 제품 제조에 직접 참여하는 거는 아니지만 제조 활동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제공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동력, 수선, 공장 사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부문별 원가 계산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보조 부문비를 배부하는 거예요. 자, 얘를 배부하는 거를 가장 2단원에서는 핵심인데, 어떻게 배부를 할 거냐? 이 보조 부문에 나오는 거를 어디로 보낼 거냐면 제조 부문으로 배부를 할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중에 이게 뒤에 보면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게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포인트는 이겁니다. 보조 부문을 제조 부문으로 배부, 나눠준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제조 부문은 뭐게? 보조 부문은 뭐게? 그래서 얘네들, 녹색으로 써져 있는 얘네들을 섞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단순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래도 좀 체크를 해두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문별 원가 계산의 절차인데요.
여기 써놨듯이 단계 순서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있죠. 이 순서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 부문 직접비 부과, 부문 간접비 배부, 보조 부문비 부과, 제조 부문비 배부.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는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요. 이 각각의 순서가 아니죠. 전체적인 순서,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뭔지, 그러니까 부문 직접비 부과하는 게 뭐냐, 부문 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는 않고요. 큰 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게 무엇이냐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요거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문 간접비 배부 기준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것도 우리 교과서에서도 문제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배부 기준을 물어보는 문제가, 부문 간접비 배부 기준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간접 재료비부터 기타 부문 간접비, 이거를 뭐에 따라 나눌 거냐라는 거를 표로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이건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교과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많이 나오는 게 뭐 복리후생비나 아니면은 뭐 전력비나 아니면 뭐 감가상각비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뭐 임차료 요 정도 많이 좀 물어보는 게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라는 이 간접비를 배부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눠서 배부를 해줄 거냐라는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기계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면적을 기준으로 많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기계 같은 경우는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나눠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배부 기준, 요것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요것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내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전부 다 기억은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체크해드린 거 이 네 가지, 아마 이 네 가지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네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으시는 게 자격증 시험을 볼 때나 아니면 학교 시험을 볼 때나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다고 별표도 쳐놨죠. 자, 이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입니다. 메인 내용인데요. 이번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보조 부문비 배부예요. 자, 보조 부문비 배부. 교과서는 127페이지인가요? 126페이지네요. 126페이지. 자, 교과서 1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보조 부문비 배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3단원 첫째 1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조 부문비를 배부하는 거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첫 번째가 직접 배부, 그 다음에 단계 배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 배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직접 배부에서 상호 배부로 갈수록 계산이 복잡해지지만 정확도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무시합니다. 자, 무시하고 보조 부문비를 어디에만, 제조 부문에만 배부하는 방법이 직접 배부법이에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적어놨는데, 장점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왜? 용역 수수 관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어디끼리?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계산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하지만 단점은 무시라고 한다. 자, 이 부분이 포인트겠죠? 얘를 무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정확성이 떨어져요. 용역수수 관계가 더군다나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실무에서는 어떤 방법을 채택할지는 몰라요. 뭐 이거를 사람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컴퓨터가 계산을 한다거나 그렇다면 가장 정확한 방법을 사용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론적인 부분을 배운다라고 친다면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직접배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간단하다. 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림을 보시면 자, 보조부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동력, 수선, 공정사무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얘네들끼리 얘도 영향을 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화살표가 가는 게 없죠. 화살표가 가는 게 없다라는 소리는 이 보조부문끼리의 용역수소 관계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 어디로만 가고 있어? 제조부문으로만 화살표가 전부 다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계산 방법을 채택을 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지는 직접 배분법이라고 하는 거 하나 체크를 해 두시고, 나중에 계산하는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니까 일단 내용만 정확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배분법이에요. 단계배분법은 계단식 배분법이라고도 불립니다. 다른 교재나 그러니까 교과서나 아니면 일반 교재에는 계단식 배분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둘 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보조 부문들 간의 인정한 배분 순서를 정합니다. 자, 순서를 정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배분을 하는 건데요. 자, 얘는 보조 부문들 간의 이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만 반영을 해요. 앞에서 했던 얘는 완전히 무시를 했죠. 그런데 얘는 일부만 반영을 합니다. 일부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순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배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공장 사무에서 수선, 동력, 조립, 절단으로 전부 다 화살표가 가고 있죠. 전부 다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공장 사무에서 발생한 이 보조 부문비를 이 네 가지의 부문에다가 전부 다 나눠준 거예요. 자, 얘는 다 나눠줬으니까 이제 금액이 0원이겠죠? 없어진 거야. 그 다음, 이 수선 부문에서 발생한 것들을 어디로 가? 자, 이렇게 또 나눠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공장 사무에서 넘어온 금액이 있을 겁니다. 자, 얘를 원래 발생했던 금액하고 더해서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에 나눠줬죠. 1단계에서 공장 사무에서 나눠주면 나눠준 것과 원래 발생했던 금액을 합해서 다시 동력, 조립, 절단으로 나눠주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력은 이제 두 군데서 받았죠. 여기 공장 사무에서 하나 받았고 그 다음에 수선 부문에서 하나 또 받았죠. 그 다음에 원래 발생했던 것까지 합쳐서 어디로? 조립과 절단으로 보내줍니다. 어쨌든 이거의 핵심은 보조 부문과 절단 부문을 나눠서 제조 부문으로 금액을 배분을 해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보조 부문끼리의 용역수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 방법들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계단이 거꾸로 되어 있는 모양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를 계단식 배분법이다 라고도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림으로 나타내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계단식 배분법으로 불리기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얘가 제일 복잡합니다.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어떻게 완전히 고려한대요. 자,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으로 제조부문뿐만 아니라 보조부문 상호 간에도 배분을 하여 지금 앞에서 봤던 직접 배분은 완전히 무시를 했죠. 어디? 보조부문끼리의 용역수수 관계를,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관계를 완전히 무시를 했다라고 본다면 단계 배분법은 일정 부분만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고요. 상호 배분법은 얘는 완벽하게 100% 전부 다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 정확해, 아주 정확해. 전부 다 고려를 하는 거니까 너무나 정확해요. 그리고 이 앞에서 봤던 단계 배분법처럼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너도 나도 전부 다 영향을 주는 것들끼리는 전부 다 고려를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전혀 순서에 영향을 받질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 계산이 매우 복잡합니다. 사실 연립방정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한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죠.
수학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싫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호배분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얘는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얘는 보조예요, 보조. 보조 부문입니다. 보조 부문 A. 얘는 보조 부문 B. 자, B 부문에서 10% 제공했고 A에서 20% 제공했어. 그래서 얘를 X라고 놓고 얘를 Y라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X는 원래 기존의 발생액에다가 이 B에서 받은 10%만큼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Y 같은 경우는 원래 B에서 발생했던 거에다가 20% 용역을 제공받았죠. 그래서 0.2를 곱해주는 겁니다. 문자가 XY 2개, 식이 2개. 그래서 연립방정식이에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여러 개가 있죠? 이 상호배분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해볼 겁니다. 뭐 물론 얘도 마찬가지고요. 단계도 마찬가지고 직접배분법도 마찬가지고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수행평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부분이 여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두 번째 수행평가는 앞으로 한 달 이상 남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포함이 될 것이다 라는 거 미리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봤자 그림으로 보면 알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문제를 적용해서 풀어보면 생각보다 연습이 되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원리 핵심 문제라든지 확인 핵심 문제 이제 다음에 풀이를 해 드릴 건데요. 그 부분 풀이를 하는 거를 잘 보시고 여러 번 보시고 그리고 본인 것으로 꼭 정확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인데요. 이제 제 예정배부예요. 자, 예정배부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제조간접비 배부할 때 얘도 예정배부 한 적 있죠? 예정배부.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써놨는데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차이와 회계처리가 동일하게 처리된다 라고 하는 거 교과서 보시면 여기 박스 안에 내용 나와 있고요. 배부 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만 바뀐 거야? 제조간접비라고 하는 게 부문비라고 하는 걸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분계 앞에서 분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죠. 실제로 1번 1회고사 시험 문제에도 냈었고 처리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차이 처리하는 방법과 부문비 예정배부 하는 거 혹시라도 차이가 생긴다면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동그라미 1번이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교과서 보시면 거기에 나왔던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차이를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거냐라고 했던 부분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비례하여 배부한다. 그 다음에 전액 연간 매출원가에 가감한다. 이렇게 두 가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나와 있는 게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로 매출원가에서 가감하는 보통 방법을 많이 채택을 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요? 분계하는 건 똑같으니까요. 분계하는 건 똑같으니까 분계하는 방법 또한 잘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어떠세요? 좀 어렵죠? 말로만 들으면 어렵고요. 문제를 풀어보면 쉬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많이 어려워서 원가를 포기한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산기 써서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용 다시 한번 잘 봐두시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여기는 내용에 대한 설명보다도, 그러니까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기보다도 계산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계산하는 문제풀이가 중요한데, 어쨌든 계산을 하려면 이게 뭔지는 알아야지 계산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 설명을 해봤습니다. 내용에서 중요한 거는 요 정도 아닐까요? 요 정도. 아까 시험에 나왔던 것만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 구분하는 거. 구분. 네, 색깔을 좀 다르게 해봅시다. 자, 구분하는 거. 구분하는 문제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섞어서 낸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요 순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라고 했던 문제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배부 기준, 요거는 생각보다 좀 잘 나오더라고요. 요거 배부 기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다, 포인트만 잡아보면 무시한다, 그리고 단계 배부법 같은 경우는 일부만 반영한다. 그래서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 상호 배부법은 완전히 고려한다. 그래서 매우 정확하다. 이 정도 포인트 잡아서 기억을 해두시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골라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는 계산이에요. 계산 좀 걱정이 됩니다. 미리 걱정이 되는 이유가 많이들 어려워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선배들이나 수업을 해보면 여기 부분에서 많이들 어려워했고 포기도 했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도 하나 있네요. 요거 분계하는 거, 요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얘는 제조건자비 예정배부 차이랑 똑같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처리하는 거는 동일하게 하면 되니까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해보는 것으로 합시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